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새벽 1시 14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인 6월 20일 월요일은 정말 큰 폭락장이었습니다. 1월 달에 우리가 폭락장을 겪어봤는데 거기에 거의 버금가는 큰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피 코스닥 종목 모두 합치면 우선주까지 합치면 한 2,400개 종목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약 95%가 하락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픽 종목 5종목 모두 4%에서 16% 급등을 했는데요. 내가 만약에 기존의 종목들이 물려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신규로 매수한 종목이 물렸다라는 것은 나는 종목 선정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현재 반대 매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융자를 쓰신 이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말 그대로 소위 나락을 가고 있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래도 이번 주 한 중순부터는 어느 정도 횡보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지 구간은 어저께 방송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2380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이게 일단 1차 방어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2380에서 2500선까지의 이 박스권이 1차 횡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238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죠. 지금 그나마 지지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더 하락하게 된다면 2150까지는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물론 저는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만 가지고 설명드리지만 사실 그런 예측들은 대부분 다 맞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인버스 고퍼스에 대한 얘기들도 무려 2달 전부터 계속 수도 없이 말씀드렸었죠. 그때 만약에 인버스 고퍼스를 내가 샀으면 최소한 3, 40% 정도 현재 수익이 나는 상태일 텐데, 어쨌든 이상한 종목들 들어갔다가 물렸다면 그건 반드시 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총 종목이 한 900종목이 좀 넘는데 그 중에서 858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겨우 62개 종목, 코스닥은 더 심하죠. 1356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상승 종목은 겨우 97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5종목을 제가 그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딱 5종목을 찍어서 말씀드렸었고, 이제 저희 아무래도 그 제 일반적인 정규 방송에서는 그거 말고도 좀 다양한 재료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종목 수나 10개 정도 됐었죠.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6월 20일 월요일 종목들, 픽 종목들 한 4종목 정도 정리해드렸고요. 정리해보면은 뭐 G2파워 정도, 그다음에 녹십자 MS,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뭐 이쪽은 대형주니까요. NF, 그리고 우림 TPS, 삼진 L&D 정도 체크해서 대응하시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도 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림 PTS는 시초가 8% 시작을 해서 16%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 8%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고, 당연히 뭐 보유자 영역에서는 10% 이상 가져갈 수 있었고, 제투파워 저도 오늘 매매해서 5% 수익 낸 종목인데 시초가 2%에서 시작해서 장중에 8%까지 급등하는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았고요. 삼진 L&D도 말씀드렸죠. 시초가 2% 시작해서 약 4% 정도 상승하는, 장중 6%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녹시자 MS 같은 경우도 0%에서 시작을 해서 4% 상승 후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미코바이오메도 오늘도 밀리지 않고 강한 흐름이었죠.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7%까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었던 5종목 모두 상승했고, 대형주인 LNF도 약 한 2% 정도 상승하고 다시 이제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어제 이제 정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세아 메카닉스도 5% 시작해서 15%까지 갔고, 레몬 같은 경우도 제가 뒷부분에, 그래서 제가 항상 1위부터 30위 종목도 자세하게 설명드리잖아요. 그 중에서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레몬에 대해서 어저께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재료가 상당히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배터리 섹터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배터리 쪽으로 강한 재료가 나온 레몬이 결국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저께 보면 급등 출발할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16%에서 시작을 해서 상한가를 바로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락장일수록 종목 성정과 매매 타이밍이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장 뭐 오늘 내일 수익을 내려고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기회 왔을 때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지만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남겨드릴 거고요.
8월 반은 현재도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신청하면 어쨌든 8월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6월 반 강의 온라인 강의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픽 종목 이제 어저께 이게 제목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는 삼성전자, 유럽 순방, 수혜주 관련된 것만 보면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역시나 전기차의 배터리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그나마 이제 좀 시세가 좀 오늘도 사실은 큰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시세가 사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선 보합세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건데 뭐 말씀드렸던 픽 종목들이 대부분 4%에서 8%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은 밀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들어갔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이 끝날 때 아니면 종가 매수로 사실은 차라리 많이 하락한 실적주를 매수하는 게 좀 더 전략적으로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삼진 L&D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을 했지만 세아 메카닉스도 그렇고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린 PTS도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오늘도 큰 폭의 조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좀 음봉이 좀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레몬 같은 경우도 오늘 2연상 상한가를 갔는데 내일도 급등 출발하게 되면은 그 눌림 구간 지나면 거기까지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 뒷부분에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오늘 G2 파워로 뭐 제가 미리 시초가에 걸어 놓은 거여서 이제 장초에 사고 6% 이제 걸어 놔서 그 8% 슈팅이 있었을 때 이제 매도가 돼서 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게 분봉으로 쫓아가면 절대 그런 걸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 계속 자동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팅이 있는 구간에 미리 5%나 뭐 이 정도로 걸어 놓으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체결이 된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홈 버튼에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면은 이렇게 뭐 관심 종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매일 올려드릴 수는 없고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 정도 그래서 한 달에 한 8번 정도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장이 좀 안정되고 좋은 날 중심으로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오늘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노동절, 그 노예 해방절 때문에 이제 휴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시아 다른 증시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미국 증시가 선행 지표가 없기 때문에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은 좀 전에 마무리가 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한 약 보합세에서 약간 올라가는 한 0.5에서 0.8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만 하락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3개월 추세를 보면은 독일도 많이 하락을 했고 아시아에선 우리와 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대만 가권 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6월달 들면서는 좀 급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다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만큼 환율이 고환율이라서 그렇다라는 말씀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환율이 안정이 돼야지만 우리나라 주가도 안정될 수 있다.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뭐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좀 나와야겠죠. 지금 뭐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고민한다고 될 문제는 절대 아니고 최소한 정부에서 뭐 공매도 금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시장이 좀 우호적인 환율 정책을 좀 펼친다든지 뭐 한미 통화 스와프를 좀 체결을 노력을 한다든지 뭔가가 있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코스피가 분명히 2100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나마 제가 이제 5월 달에는 좀 이렇게 보합세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도 많은 수익을 냈지만 6월 달에는 이렇게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시장에 돈이 없고 반대 매매로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도 당연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반대 매매 많이 당하죠. 그뭐 CFT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반대 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는 굉장히 관망세다. 그래서 지금 금이라든지 달러를 사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포지수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휴장이기 때문에 좀 멈춰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현 시간 가상화폐도 지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이틀 전에 도지형으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새별형 캔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나마 더 빠지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주들이 채굴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기 때문에 그런 뭐 메모리 카드라든지 이런 그래픽 카드를 많이 샀는데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폭락하게 되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증시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 종목들 중에 약 15%를 차지할 정도로 전체 시총에서 반도체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가
시총 상위 기업으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지수가 당연히 버틸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근본적인 원인임을 좀 아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는 현 시간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소폭 지금 하락해서 원유 같은 경우는 한 109달러 정도.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가네요. 금속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좀 떨어지기도 하고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도 사실은 별 뉴스는 없습니다. 별 뉴스는 없고 사실 종목 같은 경우도 어저께 거와 함께 이제 뭐 레몬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상황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연저점 갱신했다고 말씀드렸었고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결국엔 달러를 찾으려는 거죠. 달러를 찾아서 결국에는 그 안전자산인 달러나 이제 금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모습이고 일단 반대 매매가 1,000억을 넘겼다.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조금 중장기 계좌에서는 그 신용알림이 와서 제가 뭐 돈을 좀 채워놓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도 지금 중장기 계좌와 이제 단타 계좌는 사실 뭐 들고 있는 종목이 매일매일 단타를 하기 때문에 없지만 아무래도 중장기 계좌에는 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 무상증자를 받은 종목들도 있고 사실 그런 종목들은 저도 뭐 신용을 써서 받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반대 매매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다시 뭐 현금 좀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현재 시간이 내가 선택한 종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뭐 1년 동안 예금 적금 한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뭐 1년, 2년 뒤에는 이 정도 증시는 회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리호가 오늘이죠. 드디어 2차 발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AP위성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다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D-Day까지는 끌고 가는 건 아니라 재료 소멸에 대한 위험성을 굳이 감수하고 D-Day까지 끌고 가서 잘 되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아마도 최종 발사 시각은 2시 30분에 발표는 되는데 4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예전에 한번 경험해봤죠. 1월 달이었나요? 지난번 발사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래서 막 시에까지 샀다가 그 다음날에 마이너스 10%를 맞기도 했었죠. 그래서 어쨌든 재료가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성공 상관없이 물론 성공하면은 잠깐 반등을 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재료 소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볼 종목은 이제 내일 같은 경우 AP위성 뭐 장중에 좀 튈 수 있고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한국 항공우주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AP성이 오늘 상승을 하면서 갭이 이제 크게 갭을 하나도 메꾸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100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5,000 이하로 다시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료 소멸에 따른 좀 예상을 하셔야 된다. 그 우크라이나 뭐 우선 지휘국 이것도 뭐 별 내용은 아니죠. 23일에서 24일 이때 EU 정상회의 열리면서 뭐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고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된다는데 이게 가입이 거의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주들은 이런 스케줄 매매를 통해서 단기 수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건 뭐 일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숭이 두창 관련된 주도 현재 확진자 수는 조금씩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한 100명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동아시아에는 없죠. 근데 만약이라도 동아시아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뭐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다만 여기도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녹시자 MS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고 비코바이오med은 그나마 좀 버텼죠. 어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에 12% 상승했던 종목인데 그 전날 상한가 같고요. 어제도 보합세로 잘 버텨줬고 오늘도 어느 정도 슈팅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원숭이 두창도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낫다 현재 시점에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삼성전자 지금 유럽 순방 이후에 뭔가 아직 M&A에 대한 이슈는 나오진 않았지만 그나마 이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SDI라든지 그 아랫단에 있는 테마주들 그다음에 배터리가 잘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8시간 동안 삼성 사장단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우림 TPS 같은 경우도 여전히 삼성전자 로봇 M&A 이슈 테마주죠. 여기는 100% 테마주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를 실적주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재료가 소멸되게 되면 반토막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미 사실 우림 TPS 같은 경우 오늘도 어제죠. 어제도 제가 픽 종목이었고 어제도 뭐 이미 뭐 많이 상승했죠. 8% 이상 상승했고 그리고 그 전에도 상한가 2번 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시세는 끝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진 L&D도 마찬가지고, 삼진 L&D는 그나마 좀 오늘 큰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요령이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우림 TPS도 그렇고 삼진 L&D도 그렇고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보합세로 버텨줬다는 것 자체는 그런 것들은 뭐 긍정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상화폐가 하락하는 것 자체가 반도체 쪽에는 굉장히 악영향이다. 그래서 사실은 뭐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쪽이 조금은 상승할 줄 알았는데, 원래 삼성전자 자체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쪽들도 뭐 테마군 형성이 안 되고 같이 하락하는,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나마 섹터 중에서는 뭐 항공우주하고 배터리 말고는 사실 볼 게 없죠. 그나마 그런 것들은 그냥 버티기라도 하지만, 나머지 종목 뭐 사료 같은 건 제가 말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 이상 갭 상승 시작하게 되면 뭐 한 7,600원 정도 선까지 갈 수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료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주는 오늘도 이제 좀 선별적으로 켜줬는데, 그나마 볼만한 건 이 중에서는 이제 고려산업하고 미래생명자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산업이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터져졌기 때문에 내일도 장초에는 최소한 급등 출발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은 끝났는데요. 제가 인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인버스를 제가 뭐 작년에도 하락장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고, 고버스 교육받고서 저도 고버스로 수익을 여러 번 낸 것도 인증도 했었고요. 근데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한 2주 전에 저는 상승하면 오히려 인버스를 사겠다. 상승하는 날은. 왜냐면 그 다음날 다 빠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상승 타는 추세가 아니라, 만약이라도 뭐 내일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뭐 한 지수가 한 1, 2% 만약 기술적 반등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종가로 인버스를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또 빠질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절대 지수가 상승세로 계속 뭐 며칠 연속 상승하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있으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극적으로 끝나야 된다. 그거밖에는 이벤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인버스 말씀드린 대로 뭐 벌써 지금 6월 달에만 상승률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죠. 25%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래서 뭐 제가 미리미리 교육을 받아놓고 그러면 이제 두 배로 살 수 있잖아요. 고버스로. 그럼 수익률도 지수 하락한 거에 두 배로 얻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도 반드시 경험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라도 사서 어떤 흐름인지. 근데 말 그대로 이건 지수에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한 테마주들보다는 훨씬 더 난이도가 쉽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하루에 막 10%씩 빠질 일은 없잖아요. 테마주 같은 경우 하루에 뭐 눈 깜빡하면 10%씩 빠지는데, 지금 버킷 스튜디오 한가가 어저께,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돌바락지가 발생하게 되면 한가 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률 1위부터 30위까지 살펴보면은 CS 베어링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때문에 상한가를 갖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죠. 내일도 이제 뭐 장초에 조금 상승하다가 이제 하락을 하겠고, 왜냐면 전체 섹터는 다 약해요. 풍력도 현재 되게 약하기 때문에 뭐 이게 이현상 상한가 갈 만한 재료는 아니다. 거기다 또 유무상증자였죠. 유무상증자. 제가 알기로는 무상증자가 한 0.3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거 아니었다 보시면 되고, 오히려 레몬이 어쨌든 재료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고려산업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 터져줬다. AP위성, 누리호, 나머지 거는 뭐 볼 것도 없네요. 네, 뭐 그런 거 없고, 이게 좀 특이해요. 고려 신용정보 채권 추심 업무. 지금 요새 반대 매매도 많고, 뭐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채권 추심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려 신용정보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 정도 흐름도, 이게 뭐 단기성일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뭐 한 번 더 튀어줄 수도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대성산업 네온가스 예전에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뭐 매매하기도 상당히 좀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습니다. 거래금액 상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고려산업, 그다음에 우림 TPS, 뭐 현대에버다임,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범한프로스에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관심 가질만 하다. 그리고 특징주들 중에서도 뭐 에코프로비엠, SDS, SDI, LNF, LG화학 다 배터리 관련된 주죠. 제가 그래서 어저께도 배터리를 가장 강조했던 거고요. 네,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주식스터디 8기는 9기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튜브 멤버십은 제 생목록에 들어가면 따로 멤버십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신 분들은 알림이 안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홈에서 재 생목에 들어가서 이제 체크하시면 된다. 이 정도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힘든 장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왜 경제과 교수님 얘기한 적 있잖아요. 10년에 한번 크게 투자하고 평상시에는 1, 2천만 투자를 한다.
사실 그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진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뭐 주가가 상승하는 대로 비중 점점 줄여 가고 있어서 어쨌든 뭐 크게 물린 종목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사실 연말 정도 되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특별히 호재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